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채널 상단으로 돌파를 한 다음에 이게 계속 이 밑으로 눌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비트가 올라갈 놈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얘가 다시 한번 이 채널 상단 아래로 내려와서 이 평행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요즘에 알트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알트들의 조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그 하락률이 큰 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랐던 애들, 가파르게 이렇게 올랐던 애들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자발트들은 보통 뭐 설거지를 끝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설거지가 끝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스윙 얘기를 하면서 익절, 분할 익절 하는 거 필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메이저 애들은 오히려 조금 다른 게요.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기울기가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고 거의 90도에 가까운 수직으로 이렇게 축축축축축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제 좀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로엑스였고, 그 다음에 뭐 메탈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톰엑스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잘 먹으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셨길 바라고 수익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솔라나랑 체인링크는 옛날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지점 이후에도 어제 거의 9만원대까지 89,000원이죠. 뭐 이 정도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엄청 많이 갔죠. 그래서 뭐 이것도 수익 실현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가격대가 요 부근이면 한 36,70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럼 얘가 다시 이 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안으로, 이 평행채널 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지 않고 만약에 잘 버티면서 간다, 그럼 얘가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위로 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도미넌스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4시간 봉상에서도 지금 어쨌든 저점을 낮추면서 RSI를 보시면 좀 높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일봉을 보더라도 지금 얘가 여기서 저항을 만약 뚫어낸다면 이 지점까지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 보통 이제 비트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알트들의 전반적인 조정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켜보는 형태로 보고, 내가 들고 있는 것들에 만약에 펌핑이 온다면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는 그런 자리로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나마 이제 단기간에 펌핑을 좀 노려본다면, 저는 이제 그동안 생각보다 많이 안 쌌던 이런 애들이 지금 차트가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되게 단단하다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하는데, 이게 지지대를 잘 만들어 놓고 있고 움직임이 튀어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썬더코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오히려 똑같은 그 1원주인데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애들 말고 뭐 엠블은 좀 아닌 것 같고, 난 뭐 캐리 프로토콜 얘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되게 좋은데요. 얘도 언제 무빙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이 모양은 잘 만들어놨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렇게 버틴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 어제 스톰엑스랑 비슷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근데 이게 사실 비트코인 시황이 되게 중요해서, 비트코인 시황이 잘 받쳐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말에 잡코인들은 보되, 잡코인들 볼 때는 항상 뭘로 봐야 된다? 단타나 스윙이나 이런 짧게 보는 형태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게, 보시면 거래소로 입금을 하는 건 매도 시그널인데요, 이 USDT를 거래소로 보내는 거는 매수 시그널이거든요. 이게 좀 서로 혼종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보통 뭐냐, 떨어뜨리고 싶은 애가 있고 올리고 싶은 애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지점에서 누군가는 이길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지 구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평행 채널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여기를 계속 지켜준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의 상승 가속화 구간에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거는 이제 주봉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봉 RSI가 70 이상이 넘어가면 항상 이 가속화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잘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도 상승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는 상방을 좀 보고 있긴 하나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뭐 거시적인 상황들은 괜찮죠. 보면은 뭐 암호화폐 낙관론 근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뭐 사기꾼들 감옥 갔다, 억지 매도자들 사라졌다, 이 버드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물 ETF가 수개월 내에 출시가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뒤따른다. 이게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CME 거래량이 바이낸스보다 높은 거. 요거 이제 기관들의 이 엄청난 수요가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팔에서도 그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 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 얘네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했고 몇몇 은행도 내년에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과 베팅에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자금을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이에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하나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베팅이라는 걸 할 때, 그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어떤 카지노라는 뭐 오프라인 공간에 가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특정 사설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을 이용한 베팅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환경이에요. 그죠? 서버 관리자들이 마음대로 확률을 조작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사실 블록체인을 결합하면요, 확률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세팅 값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체인에 올려버리면 이게 위변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확률을 토대로 카지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플러스로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전 세계에서 동시간대에 진행할 수 있다, 이 엄청난 확장성이 담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상 이 도박이라는 것은 없애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게 없애버리면 음지에서라도 커버리는 게 도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카지노를 만들고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FT 거래량은 1개월 전 바닥을 확인하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웹3 게임들이 2년간의 개발을 마치고 출시되기 시작했다. 이 게임 메타도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제 정말 게임의 진짜는 P2E가 아니고요. P2E는 그냥 하나의 요소일 뿐이에요. 유틸리티적 요소일 뿐이고, 뭐냐면 재미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퀄리티, 이게 이제 트리플 A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고퀄리티 게임들이 나오는데 얘가 재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게임의 한계였던 중앙화된 부분을 해결하고, 그리고 게임의 자산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P2E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요런 개념이 이제 플러스 알파 형태로 되면서 이런 게임이 나온다. 이게 재미와 퀄리티가 보장된 게임이 나온다. 그러면 게임 메타도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일반 사용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레이어 2 등 솔루션으로 이더리움의 수수료는 낮아졌고, 이더리움 기반이죠. 그러니까 계정 추상화는 시드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 되게 좋고, 그다음에 뭐 탈중앙화 금융,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실물 자산 등이 주도한다. 더 이상 폰지 구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진짜 정말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뭐 RWA나 아니면 뭐 STO나 이런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얘들이 이거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거는 폰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정부나 그 규제 감독의 관리하에 이 규제 안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미실현 수익만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럼 이게 결국 뭐예요? 기업 레벨의 포모도 생성되고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방법도 우리가 부동산을 뭐 소유하고 하는 그런 방법처럼, 기업이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쪽으로도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포모를 생성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직 연준의 삐벗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한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내년 비트코인의 수요가 10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오, 그럼 뭐 돈도 10배가 오르는 건가? 그런 생각하면서 희망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주요 자산이 될 거고 수요도 지금보다 10배로 늘어날 거다. 그리고 2028년까지는 IT 기업과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서비스에 통합시킬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정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국경을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서비스에 통합을 시키거나 하면은 결제나 아니면 뭐 수탁이나 뭐 예치나 이런 개념들이 다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환율에 대한 구조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기득권이나 이쪽에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예요? 지금 물량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근본적인 거는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정된 재화예요, 이것도.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갖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져봤자 나중에는 0.000 뭐 1개 이렇게 가져가지고 나 이만큼 있어 하고 자랑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옛날부터 어떤 앞으로의 투자의 맥점은 이 자산군 중에 1등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을 한 개는 꼭 보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목표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세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거 프리미엄 얘기 계속 해드렸고요. 이 프리미엄 계속 끼죠. 그죠? 근데 이때는 조금 과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뭐냐면 그 솔라나랑 체인링크를 제가 좋다고 했던 이유는 그레이스케일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프리미엄이 이 알트들이 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평가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솔라나를 보고 있고 가격이 엄청 오른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그때보다 더 늘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과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솔라나에 대해서 좀 매도의 접근으로 해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정이 좀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매도한 돈으로 다시 재진입하면 개수가 늘어나니까 내가 장투를 한다 그래도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솔라나를 뭐 $100에 팔고 싶다 라고 이제 딱 설정을 해놨어요. 여기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내 목표가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준에서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100개를 갖고 있으면 $10,000인 거고 1000개를 갖고 있으면 $100,000인 거고 뭐 이런 거지. 내가 평단이 어떻고 수익률이 어떻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를 버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려면 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값이냐? 언제 파느냐, 그러니까 얼마에 파느냐, 몇 개를 갖고 있느냐, 그 몇 개를 파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중간중간마다 이런 과열 상황에서는 좀 팔아주면서 개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것도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거예요. 그레이스케일하고 FTX 2.0하고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진짜 엄청 오래 언급을 드렸어요. 그죠? 이런 애들 여러분들한테 잊혀질 때가 기회다. 이거 좀 슬슬 눈여겨봐야 된다고 한 게 지금 몇 달 전인지 모르겠네. 벌써 정말 옛날 영상들 보시면, 옛날이라고 해도 좀 그런데 제 영상들을 만약에 정말 시간이 나신다면, 오늘 주말이기도 하니까 천천히 이렇게 좀 둘러보시면 제가 이 FTX 2.0에 대한 말을 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다면 이 FTT도 당연히 잘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걸 안 봤더라도 솔라나 정도는 옛날부터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괜찮다. 솔라나는 특히 더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제 솔라나가 FTX 관련한 거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에도 프리미엄이 높은 그런 코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좋은 코인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아까 제가 비트코인의 국경 간 결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완전 같은 건 아니고,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약세에 대비한 해지 수단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법정화폐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다. 특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약세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랑 이더만 암호화폐 자산으로 가치가 있고 이외의 알트는 별 가치가 없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요 여러분들 다 이거 위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승장이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뭐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분명 이런 하락을 하겠죠. 그럼 이동하는 여러분들이 그 보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저점이다 판단하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뭘 위주로 사야 된다? 이것들을 위주로 사야 됩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 2100만 개라는 확실한 그 한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물론 지금의 디플레이션 구조 때문에 개수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발행량이 고정이 돼 있지 않고 계속 채굴하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 플러스로 뭐냐면 이더리움 재단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쨌든 개입을 안 한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다 보면 한국 주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했을 때 뭐 오너 리스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비트코인은 없어요. 그리고 사토시는 아직도 누군지도 모르고 물량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얘도 물론 그런 리스크는 있겠죠.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비트코인도 만약에 계속 이렇게 오르다가 언젠가는 이게 어쨌든 이 구조 자체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어떤 재료로 떨어질까라고 했을 때 금지 이런 거는 이미 좀 때가 지난 것 같고요. 이게 오히려 사토시가 그때 나타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먼 미래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뭐 한 4, 5년 정도의 계획을 잡아보면 이제는 이거를 봐야 되고, 이때는 뭐다? 비트 이더를 위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과 그 다음에 다가올 상승장의 알트장에서는 알트를 갖고 있대.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비트와 이더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뭐 1억 달러를 크라켄으로 이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좋은 거죠. 긍정적인 거고. 자, 지금도 이제 좋은 거 이제 뭐 1차 포물선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뭐 48,000에서 52,000이나 뭐 이런 정도의 부근에서 고점이 나올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라는 거고, 그게 뭐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더 위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한테 또 영상을 찍으면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크게는. 이제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주간 RSI가 그 70을 넘으면 항상 이 확장돼서 크게 가는 구간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바로 오를 거다, 비트코인 바로 오를 거다라고 이분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오른 다음에 뭐 빠지든 더 가든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빨리 오르는 구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요번 주에 잘 버티고 며칠 뭐 좀 더 잘 버텨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행 채널을 뚫었던 그 상단을 리테스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를 계속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요 부분이 진짜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게 7만 달러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7만이 맞나? 어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추후에 항상 또 영상을 계속 찍을 거니까 계속 많이 영상 보다 보시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겠죠. 저도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는 알겠는데 어디까지 가서 조정이 올까? 아니면 신고점을 바로 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헷갈려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마지막에는 항상 하는 네, 멤버십에 대한 홍보 말씀드릴게요. 근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코인에 대해서 업비트 위주의 코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진입가랑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데, 제 영상만 봐서는 아무래도 개인 매매가 좀 어렵다. 물론 제가 많이 찝어주고 정말 많은 내용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직관적인 걸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업비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 멤버십 방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게 되면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요거에 타점을 잡기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 시황에 따라서 픽을 내기 때문에 뭐 시황이 좋으면 많이 낼 것이고 좋지 않으면 많이 안 내겠죠. 아니면 아예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온 타이밍이 정말 우연찮게도 픽이 많이 없을 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하필 왜 나 때, 이러지 마시고 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차피 큰 관점은 상승장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자체가 스윙의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가는 것도 있지만 5일을 기다려야 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인내심은 좀 있어야 돼요. 멤버십을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2022년부터 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 하락장까지도, 그때도 픽이 거의 안 나올 때도 계속 그냥 그 상승장을 믿고, 그다음 저의 관점을 믿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돈을 다 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를 멤버십 오기 전에 그 많이 물렸던 코인들도 그걸 빼고는 거의 다 돈을 벌고 있고, 그것도 많이 복구했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들어오셨을 때 뭐 운이 좋은 분들은 오자마자 수익이 팍팍팍 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입장을 하는 방법은, 멤버십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가 있는데,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시면 그 카카오톡 입장방, 그 다음에 텔레그램 입장방 2개가 있으니까 거기 둘 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